네, 다음 독서 태도. 독서 태도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이런 걸 배웠죠. 개인적인 거, 또 환경적인 거, 또 타인의 이제 기대에 대한 신념,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지도 방법을 배웠고요.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네, 아이들마다 성향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문과, 이과로 나누는 건 우리 옛날 세대예요. 이제 이제 통합과정, 교육과정이 좀 있으면 들어가기 때문에 문과, 이과 성향은 이제 그런 건 없다. 둘 다 갖고 있는 융합형 인재가 돼야 된다. 그게 지금 이제 교육과정 목표고, 남자애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책을 읽는 건 싫어해. 근데 나가서 막 노는 건 되게 좋아해. 근데 지금까지는 성향에 맞게 뭐 이런 애들한테는 뭐 축구에 관련된 손흥민 책을 빌려 권해준다거나 우선 좋아하는 자기 주제에 맞는 흥미에 맞는 책을 먼저 접해줘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게임 생각하고 이럴 때도 어차피 어, 이제 책이든 다른 다양한 미디어든 결국은 영역이 여러분이 찾다 보면 주제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져올 것이냐. 그래서 가져올 것이에서 태도니까 이제 재능은 아예 무시해요. 이과적 성향은 책 못 읽는다 이런 거 이제 없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재능은 거의 무시하고 이제 흥미를 키워주는 데서 이과 애들은 소설 문학은 되게 싫어하는데 막 어떤 과학자의 이야기 좋아한다거나 운동선수는 운동선수 축구에 대한 전략서 막 축구선수의 에세이 막 이런 거 좋아한다거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아이 맞춤형으로 이제 접근하게 지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럴 때 항상 하는 게 그냥 너 책 2시간 읽으면 축구하게 해줄게. 책 시간 2시간 읽으면 게임하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이걸 공부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 개인적 요인 정보를 하셔도 될까요? 독서 지도사로서 환경적 요인을 만들어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독자 지도사는 결국은 많은 책을 아이들에게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죠. 실제로 독서 지도사,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사교육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도저히 자기도 책을 별로 안 좋아하고 책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아예 아웃소싱 개념을 시키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정말 아이들이랑 같이 뭐 역사, 문화 유적지 탐방도 하고, 같이 서점도 가고, 도서관 투어도 하고, 그렇게 같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지도사로서 이제 뭐 서점, 여러분 도서관 같은 것도 만들지만 도서관에도 아이들 많이 데리고 오고, 똑같이 이제 그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거. 그게 굉장히 환경적 요인으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활동, 뭐 이런 것들, 기본 책에 대한 대화를 하는 거. 너 이거 어떻게 읽었어? 이런 가벼운 것들도 굉장히 환경적 요인을 갖추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독서 경험을 만들어주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 그 전에 스스로 어떻게 해든지 우연히 책을 만나서 거기서 정신 차리면 좋겠지만 그런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 독서 지도사가 책을 권해주고 너 이런 책 뭔가 너랑 어울리고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더 읽어볼래? 했을 때 걔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선생님 정말 재밌어요. 저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걔는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하려고 구분했지만 구분하지 않고 엮어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독서 태도 강화 지도 방법에서 유의미한 독서 목표. 이거는 굉장히 이거랑 같이 있어요. 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뭐 보면은 사실 옛날 사람들이나 막 도저히 할 게 없으니까 집에 있는 책을 2번, 3번, 5번씩 읽고 막 이러는데 지금 애들한테는 그런 거 이제 통하지도 않고 저만 해도 어,
책을 막 엄청 좋아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책을 좋아해서 책이랑 우선 거부감은 없었어요. 엄마가 책을 읽고. 근데 어머니는 저한테 그림책을 사주거나 저한테 독서 교육을 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어머니는 우선 그림책이 아까우셔서 저거는 왜 이렇게 얇은데 비싸기만 해서 그림책을 돈 주고 사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전집도 왜 하나도 안 사줬고, 그냥 엄마가 읽는 책을 이제 집에 꽂아놓고 어 그냥 제가 엄마가 책 읽는 걸 보거나 할 게 없으면 엄마 책을 읽거나 뭐 막 데미안, 나이라임, 오렌지나 뭐 이런 것들을 접하기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읽진 않았어요. 그냥 싫지 않은 정도? 근데 엄마랑 계속 엄마 도서관 가고 심부름 많이 도서관 다니고 막 그런 걸 많이 했어서 싫지 않았던 거 하나. 근데 제가 그나마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퀴즈였어요. 퀴즈.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하기 싫어하는 되게 나태한 선생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수업을 맨날 퀴즈로 때웠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퀴즈를 잘 맞추고 애들이 야, 이승아 퀴즈 잘 맞춘다. 이승아 맨 앞으로 와. 라고 해서 제가 막 나대는, 초등학교 때는 좀 나댔어요. 초등학교 때는 나대가지고 막 맨날 손 들고 막 지금도 맞춘 문제 기억나요. 수다 4 지진 때 맞추고 막 이래서 애들이 막 환호하고 내가 거의 취해가지고 막 그 퀴즈를 위해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서 전에는 공부 거의 하나도 안 하다가 공부를 부모님이 시키지도 않았고 하나도 안 하다가 퀴즈에서 내가 아이들이 환호하고 내가 막 뭔가 된 것 같은 기분에 공부 초등학교 5학년 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막 되게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막 먹을 것도 주고 이제 선생님도 막 그러게 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으쓱으쓱한 거. 그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고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뭐 학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적 잘 나오면 막 플랜카드 걸어주고 있잖아요. 막 고등학교 때도 반에다가 성적표 붙이고 이랬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막 으쓱으쓱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독서 태도에서도 타인에 대한 신념 이런 거에서도 야, 쟤 공부 잘해. 와, 쟤 책 읽어. 똑똑한가 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유의미한 목표가 있어요. 저의 유의미한 목표였어요. 책 읽고서 막 엄청 잘 되고 도 인간이 돼야지. 나 진짜 지혜를 가질 거야.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선 싫지 않은 거 하나에다가 어,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내가 어깨 으쓱으쓱하고 도서관 가고 이럴 때도 막 심부름 가는데도 그 어머님이 이제 자기 자녀 도서관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보고서 막 야, 야, 너 꼭 크면 형처럼 저 형처럼 돼야 돼 이러고 막 사서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 너 승아 책 많이 읽네 이러고 칭찬해주고 이러면은 거기 기고만장해서 막 접해주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목표고 그 책을 어떤 국어 선생님을 내가 좋아해서 책을 읽는다거나 어떤 연예인을 좋아해 책을 읽는다거나 방탄소년단이 그 앨범이 데미안을 모티브로 했다라고 해서 데미안을 막 청소년들이랑 막 아미들이 읽어내고 막 여러 가지도 목표에 대해서 목표. 책 자체가 엄청 재밌다. 와, 이렇게 재밌는 거야? 라고 느끼지 않아도 어떤 목표를 가지면 그것들을 접하는데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도 김미경 씨가 쓴 책이 있으면 거의 김미경 씨 밑에서 같이 유튜브 대학 하시는 분들이 다 엄청 열심히 진짜 막 이제 따라서 읽고 막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목표를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좋아해서 요즘 연예인들이 책 읽어주는 리딩북, 어떤 아이돌 남자가 어떤 책을 읽어준다, 오디오북 이런 것들도 많이 해요. 책 소개해주는 라디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유의미하게 될 수 있다. 그 상대 독자에 맞는 그리고 독서 지도자가 의미 있는 타자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레포 형성이라고 하죠.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독서는 사실 바로바로 성적으로 드러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생각이 드러나고 막 이렇게 똘똘하게 발표도 하고 막 이런 거라서 엄청난 막 전문성, 막 석사, 박사 이런 거까지 가지 않더라도 특히 아이들 교육하고 이럴 때는 그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선생님으로서 관계가 잘 형성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책, 그런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 난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 책을 읽고 책이 재밌다기보다는 이 책으로 선생님과 나눌 대화가 더 기대돼. 그리고 그런 모둠 수업으로 만들어주면은 이 시간 자체가 너무 즐거워.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위해서 책은 좀 재미없어도 읽어낼 거야.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 형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독서에 대한 좋은 경험을 세워주기 위해서 난이도에 맞는 도서를 추천하고 싶은 경우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이것을 다음 도서 선정할 때 배우겠습니다. 도서 선정할 때 여러 가지가 있고 요즘은 예스24나 이런 인터넷 서점에서도 나름 나이 구분 이런 걸 다 해놨어요. 아마 학부모나 독자들이 찾기 쉽게.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하는 거를 도서 선정하는 데서 배우겠습니다.